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특징. 일단 적어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모성을 환기시킨다. 어머니를 청자로 설정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인 모성을 환기한다. 거의 가려졌구나. 됐어요.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편지 쓰는 형식이. 왜냐면 아까 전에 식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식물이 어떻게 글을 써? 그렇잖아. 이 식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생태학적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왜? 주인공의 상태를 굉장히 뭐랄까,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성해요. 아, 오늘 뭐 먹지? 밀가루. 한성이야지. 샐러드를 먹으면은 그 빵 빼고 샐러드를 해줘요. 그걸 제일 많이 먹지, 내가.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 양상추 개 떨어져. 타코랑 서브웨이는 더럽게 먹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러잖아. 넌 앞으로 서브웨이에서 냅킨 쓰지 마라. 물티슈랑.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쭉 읽어보면은 낫겠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작품의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앞부분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이 서술장이 남편이 아내를 둘러싼 이야기를 서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 있죠. 여기 이제 어머니 얘기하는 부분들. 여기 부분은 식물이 되어 이제 말을 못해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의 이야기가 독백 형태로 제시됩니다. 알겠죠? 읽어볼게요. 도시에서 사는 아내와 남편은 점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바닷가 빈촌에서 성장한 아내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성장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서로 소통하지 못하죠. 결국 자유를 꿈꾸던 아내는 마침내 침묵한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두색 피먹이 생기고 연두색 피먹 이거 그 식물 인간의 전조죠. 그 식물처럼 누워만 지내는 그 뇌사 상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식물입니다. 그 전조죠. 그것은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을 버린다. 음식도 먹지 않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 좋아하던 아내는 점점 나무로 변해간다. 이 베란다 공간적 배경이죠.
3대식 아파트 베란다예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엔 처음엔 놀라지만 그녀를 정성껏 돌본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아내는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하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어볼 수가 없게 됐어요. 지난 겨울 여기 올라오셨다가 깜빡이 잊어두고 가신 가죽 스웨터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홀하게 전달할 수,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죠. 지혜야, 만, 얘야, 요즘 좀 사이 어때? 얘기가 없던데. 혹시 끝났어? 아! 미안하다. 왜 안 되냐? 너 예체능 친구지? 그이가 출장 간 날, 아침부터 오한이 들길래 그 옷을 입어봤어요. 제때 빨아주지 않았던 덕분에 묵은 반찬 냄새에 어머니 살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빨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추워서 또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냥 입고 잠들어요. 뭐예요 지금? 이거 모성을 환기시키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다음날 새벽까지 오하는 멈추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목말랐는지 마침내 아침 햇빛이 안방 유리창에 비칠 때 나는 소리를 지르고 울었답니다. 그 따뜻한 빛을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 옷을 벗었어요. 뭐예요 지금? 식물 인간이 됐죠? 식물은 뭐 하죠? 광합성하죠. 이제 이 인물은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살에 내리박히는 햇빛이 꼭 어머니 삶에 같아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만 불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칠일까? 몇 주일일까? 아니면 몇 달일까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죠. 제법 대기가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기가 가시고 그 뒤로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제 가을이 됐어요.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 세상에 있던 어떤 불편하고 인간 세상에 있던 그렇게 굉장히 빠른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대자연의 변화는 쉽게 인식합니다. 이제 도시 생활 속에서 이제 바삐 움직이는 생활 속의 민감함이 아니라 대자연의 변화에 민감해요.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바로 느낀다. 하긴 요이 하긴 멀리 중랑천 너머 아파트의 창문들은 지금도 주황빛으로 밝혀졌겠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간선도로에 전조등을 내쏘며 달려가는 차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와서 거기 나를 심어 주었어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게 각각 새로운 편지라는 거예요. 요 표시가. 실제로 책 보면은 이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새로운 편지라는 것을 의미해요. 남편이죠. 남편은 지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때 슬프겠어. 자기 아내가 진짜 싱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겠지? 소라, 그녀도 소나무가 되어가니?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 앉아 진딧물도 잡아줘요. 내가 수돗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비싼 약수를 길어와서 내 다리에 부어준다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 흙을 한아름 사와서 갈아줬어요. 비가 내린 다음날 오랜만에 도시가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 야치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꿔준답니다. 정성껏 보살펴주고 있죠. 이상하죠, 어머니.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이런 동물적인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주변을 생생하게 느껴요. 식물이 된 다음에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간선도로를 거칠게 미끄러져가는 차들의 질주를, 그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의 미세한 울림을, 비 내리기 전이면 비옥한 꿈에 젖어 있는 대기를, 안개를 품은 새벽 하늘의 희뿌연 한 빛을 나는 느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비유적인 표현들이 감각적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과 다른 종이죠. 그렇죠? 이렇게 인간과 다른 종으로, 그러니까 인간이어서 현대 문명에 비판할 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현대 문명의 그런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어. 뭔가 나는 잘못됐다고 느끼고. 근데 나는 그걸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나 또한 그 현대 문명의 이기, 즉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현대 문명의 비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여인은 뭐가 됐죠? 식물이요. 인간과 아예 다른 종을 봤어요. 식물은 결국 현대 문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종족 아닙니까? 그렇게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이 식물이 되어버린 그녀는 이 현대 문명을 비판하기에 적절하죠. 용이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가깝고 먼 곳에서 싹이 돋고 잎이 피는 것. 애벌레들이 알을 깨고 나오고 개들과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고 옆동 노인의 외박이 멈출 듯 멈출 듯 멈추지 않고 윗집 주방의 냄비에 시금치가 데쳐지고 아랫집 선충 위에 놓인 항아리 가득 허리 달린 국가담을 꽂히는 것을 느껴요. 낮이나 밤이나 별들이 유연한 폼을 쓰는 그리고 해가 뜰 때마다 간선도르면 플라타나스의 몸은 갈들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 몸도 따라서 그쪽으로 활짝 펴져요. 이해할 수 있어요? Can you understand? 이제 곧 생각할 수도 없게 되리라는 걸 알기만 하면 돼요. 이제 곧 생각할 수도 없게 된대요. 뭐예요? 인간의 능력인 사고의 능력까지 점차 사라질 것을 암시하죠. I'm fine. Long, long time ago, this wind, sunlight, water, I can live. I dream. Dream the dream. When I was young, I can remember in the beach.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치마의 얼굴을 보면, 어, 그 어떤 곳에서 피해를 안 보고 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곳에서 피해를 안 줘요. 너무 싫어요. 그냥 혼자만, 근데 많이 다치지도 않고, 그냥 적절하게 여기가 이렇게 싹 갈리는 정도. 그 정도로만 다쳤어요. 약간. 음.
과시욕. 그냥 하등 쓸모없는. 음.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런 피해 안 주고 남한테 그 가다가 한강 다리로 오토바이는 빠지고 그런 다음에 쓸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갈려가지고 한 전치 2주, 3주 정도 다쳤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항상 저는 오토바이 지나가잖아. 근데 크게 다치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저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나면 보통 크게 다치죠. 예. 죽거나 평생 죽을 만치 고통스럽거나. 그냥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그냥 차 타세요, 차. 아, 그 맛난 냄새, 참기름 냄새, 볶음깨 냄새 진짜 맛있겠다. 지금 어머니를 뭘로 기억하죠? 후각. 내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죠.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더럽히곤 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보슬비가 뿌리던 봄날 아버지가 모는 경운기에 실려 바닷가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향해 웃어주던 우비차림의 어른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서는 깡충깡충 뛰며 손 흔들어대던 아이들의 얼굴을 팔랑개비처럼 맴돌아요. 어머니한테 세상은 그 바닷가 빈촌이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늙어오셨어요. 언젠가는 그곳에 선산기슭의 아버지와 나란히 누우실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는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 맞게 살아갑니다. 어머니, 어머니처럼 될까봐 나는 멀리 멀리 여기까지 떠나왔어요. 17살 때였죠.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넘게 헤매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을 잊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시가지의 휘황찬란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아.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늙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자, 이렇게 어떤 모습이 보이죠?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끈질긴 혼령이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 피면 소리치는 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또 바보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라고 얘기하죠. 아예 뭐 하고 싶었냐면은 아예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어요. 이민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방황만 하면서 헤맨 거죠. 내 내장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 바람 소리 같은 것만 사사 메아리 친다고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청진기를 두들기며 그 늙은 의사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청진기를 탁자에 올려놓은 의사는 초음파 검사기에 흑백 모니터를 틀었어요. 누워있는 내 배에 희고 차가운 유액을 바르고는 막대기처럼 생긴 차가운 기구로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살갗을 차근차근 문질러 내려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장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양이었어요. 그 말이죠. 쯧하고 입맛에 다시면 의사가 중얼거렸죠. 지금 보이는 건 위장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노말이라고 그분은 말해요. 위, 간, 자궁, 콩팥 모두 정상이. 뭐예요? 수치만 보고 정상이라 하죠.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죠. 진정한 소통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휴지를 몇 장 뽑아 유액을 대충 닦아주더니 일어나려고는 하는 나에게 다시 누워보라고 하고는 별반 아프지 않은 배 이것 때문에 꾹꾹 누르기만 했어요.
아파하고 들뜬 반말로 묻는 그의 안경 쓴 얼굴을 쏘아보며 나는 연신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안 아프고 안 아파요.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토악질을 했어요. 지하철 분해에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았어요. 통증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웠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 의사가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스님 같은 말을 했어요. 문제의 원인을 어디다 둔 거예요? 환자 개인에게 둔 거죠.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1, 2, 3, 4. 토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하나씩 평화롭게. 기어이 눈물이 솟구칠 때까지 통증은 멈추지 않고 거품 위액을 개어낸 뒤 엉덩이를 깔고 주저앉았어요. 흔들리는 지상이 제발 멈춰주길 기다렸어요. 그것은 얼마나 나에게 먼 날의 일이었을까요? 이런 모티프를 보고 우리는 변신 모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신 모티프는 뭐냐? 주인공이 예를 들어 식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요 사이에 통과 의례가 있다. 이 통과 의례를 굉장히 뭐 하게 되냐면은 고통과 시련, 역경으로 거슬러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된 고통과 시련의 역경을 겪고서는 식물이 되게 된 배경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거죠. 뭡니까?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 속의 비폭력성을 비판하게 만드는 거죠. 자연스러워. 주인공이 그토록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겪고서는 식물이 되려고 한다고, 식물이 되어간다고. 이런 모습들은 그 사이에서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 속의 폭력성을 비판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워. 예. 근데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 수업 1시 반에 하면 안 되냐? 2시 반 수업이 없는데. 1시 반인데. 4시지. 1시 반에 하면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어차피. 정민이가 10시 반 아닌 시간이 안 돼.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싶어. 토요일 날 수업 너무 많아서 힘들어. 어? 아, 토요일 날 너무 힘들어. 어머니, 자꾸만 같은 꿈을 꿔요. 내 키가 미루나무처럼 드높게 찾아가는 꿈이요. 베란다 천장을 뚫고 밑 베란다를 지나 15층, 16층을 지나 옥상 위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옥상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요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도시 문명에 대한 거부입니다. 아, 그 생장전 끝에서 흰 애벌레 같은 꽃이 꼬물꼬물 피어나는 거예요. 터질 듯 팽팽한 물감 가득 맑은 물을 퍼올리며 온 가지를 힘껏 버리고 가슴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밤마다 그런 꿈을 꿔요. 라고 얘기하죠. 뭡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 싶어 해요.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삶을 버리고 행복한 본연의 삶을 찾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풀벌레가 죽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뱀이 허물을 벗고 어떤 개구리들은 일찌감치 겨울잠을 들었는지. 자꾸만 어머니 스웨터 생각이 나요. 어머니 살림새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이들은 그 옷으로 내 몸을 덮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길이 없어요. 왜요? 식물 됐으니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이는 말라가는 나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시죠? 그이한테 가족은 나뿐이었어요. 그이가 부어주는 약수에 따뜻한 눈물이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불끈진 주먹이 겨냥할 곳 없어서 헛공을 휘저어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얘기하죠. 어머니 무서워요. 내 사지를 떨궈야 돼요. 겨울이 됐으니 잎을 떨궈야 된다 이거죠. 화분은 너무 좁고 딱딱해요. 뻗어나간 뿌리 끝이 아파요. 어머니,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죽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피어나지 못하겠죠? 이게 겨울이 오니까 결국 시들어 버려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남깁니다. 그래서 열매를 화분에 옮기면서 봄이 오면 아내가 다시 돌아갈까 생각해봐요. 이거 뭡니까? 생태계의 순환적 삶을 이어가죠. 학계에 요런 비슷한 질병이 있대요. 현대 문명 사회에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미국이라든가 조금 이제 위쪽 그 유럽 쪽에 가끔 있는 질병.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걸릴 법한 그런 이제 희귀병으로 존재한대요. 실제로 식물이 되는 건 아니고 식물처럼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요. 어, right. 와, 진짜 있을 법하죠. 근데 제가 왜냐면 이거를 불안하고 얘기한 게 비슷한 걸 봤어. 비슷한 그런 이제 병명을 봤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 그래서 그냥 얘기해 봤어요. 여튼지 간에 그런 소설이죠.